2003년 4월 1일 만우절. 사람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홍콩에서 들려온 소식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장국영이 뛰어내렸다. 처음에는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지. 장국영이 왜?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소식은 곧 현실이 되었고 아시아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만우절은 더 이상 웃음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우절은 팬들에게 눈물의 기일이 되어버렸죠. 그가 세상을 떠난 호텔 창문은 아직도 홍콩 시민들과 전 세계 팬들이 꽃과 편지를 두고 찾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20년이 넘은 지금도 매년 그날만 되면 사람들은 홍콩에 모여 그의 노래를 틀고 촛불을 켭니다. 죽었지만 죽지 않은 사람, 바로 장국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는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화려했던 그의 삶을 오직 마지막 장면만으로 기억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국영은 단순한 비극의 아이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홍콩 영화의 황금기를 상징했던 얼굴이었고 동시에 홍콩 영화 몰락의 시대를 함께 견뎌낸 배우였습니다. 또한 당당히 금기를 깨고 동성애 연기를 했던 시대의 선구자였고 노래와 연기를 오가며 두 세계를 동시에 지배했던 흔치 않은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국영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스타가 아니라 아시아 대중문화 그 자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1980에서 90년대 주말이면 온 가족이 비디오 가게에 가서 테이프를 빌려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빨간 포스터에 영웅본색이라는 글자, 쌍권총을 들고 선 주윤발, 그리고 그 옆에서 하얀 양복을 입고 선 장국영. 그 포스터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시 한국 아파트 거실마다 놓여있던 대우 29인치 브라운관 TV는 마치 작은 극장이었고 우리는 그 앞에서 온 세상 액션과 멜로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장국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해 보이면서도 강했고 부드럽지만 차갑고 동시에 고독하면서도 화려했습니다. 어느 영화에서는 사랑에 빠진 소년이었고 또 어느 무대에서는 온몸을 흔들며 노래하는 스타였습니다. 이중적인 매력, 아니 복합적인 매력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죠. 마치 바람처럼 잡을 수 없지만 늘 곁에 있는 듯한 존재.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장국영이 사랑받았던 바로 그 이유, 그의 복합성과 양면성이 동시에 그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기도 했거든요. 먼저 그의 배우 인생을 보죠. 영웅본색에서 주윤발과 함께한 그는 사실 전형적인 액션 스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윤발이 권총을 들고 뛰어다닐 때 장국영은 총보다 표정으로 사람을 찔렀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수많은 관객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근육으로 싸우지 않고 감정으로 싸웠습니다. 마치 칼 대신 눈물을 무기로 들고 있던 전사 같았죠. 그리고 천녀유혼 왕조현과 함께한 이 영화에서 그는 순수하고도 처연한 청춘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비디오 가게에서 이 테이프는 닳도록 빌려갔고 왕조현과 장국영의 짧은 교차 눈빛은 그 시절 수많은 청춘들의 이상형을 정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997년 해피투게더 왕가위 감독과 함께한 이 영화에서 그는 아예 시대를 앞질렀습니다. 홍콩 반환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장국영은 스크린에서 동성애자를 연기했습니다. 지금이야 다양한 성정체성이 존중받는 시대지만 10년대 아시아는 달랐습니다. 동성애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금기였죠. 그런데 장국영은 당당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게 나다. 내가 선택한 연기다. 그 용기는 충격이었고 동시에 감동이었습니다. 관객들은 놀라면서도 묘하게 매혹됐고 평론가들은 그의 연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익살스럽게 얘기해봅시다. 장국영이 동성애 연기를 했을 때 일부 보수적인 팬들은 아이고 이제 내 딸 장국영 팬 그만하겠네라고 했지만 막상 그 딸들은 더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여준 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였거든요. 사람들은 겉으론 수군거렸지만 속으론 느꼈습니다. 와, 저건 아무나 못한다. 그의 가수로서의 커리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장국영은 배우 이전의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모니카라는 곡을 부르며 무대에서 춤추던 그는 당시 홍콩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죠. 중국어 팝송이 이토록 세련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장본인이었습니다. 가수로, 배우로,
그는 늘 양쪽 세계를 오갔습니다. 하루는 영화 포스터에서, 하루는 무대 조명 아래에서, 하루는 눈물 연기로, 하루는 땀에 젖은 춤으로. 그야말로 두 세계를 동시에 지배한 사나이였던 거죠. 하지만 바로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깊고 짙은 어둠에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무대에서는 수만 명의 팬들이 이름을 외쳤지만 무대 뒤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사랑을 했지만 그 사랑은 사회적으로는 늘 숨겨야 했습니다. 그의 연인이었던 당학렬과의 관계는 20년 넘게 이어졌지만 공식적으로는 늘 감춰야 했죠. 그 고독과 억압, 그리고 끝없는 압박은 결국 그를 파괴했습니다. 2003년 그는 호텔 창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남긴 마지막 말은 짧고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아시아의 별, 무대 위의 아이콘, 수많은 영화와 노래의 주인공. 하지만 결국 그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고 그 인간은 너무 지쳐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국영을 단순히 비극으로만 기억해선 안 됩니다. 그는 시대의 얼굴이었고 시대를 넘어선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홍콩 영화가 전성기를 맞이하던 그 순간에도, 몰락하던 그 순간에도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때로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마치 시대라는 파도 위에서 끝내 물에 휩쓸려간 서퍼 같았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누구보다 화려하게 파도를 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장국영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에게 장국영은 그 시절을 함께 살아낸 우리의 기억 그 자체입니다. 비디오 가게의 포스터, 브라운관의 영화, 친구들과 함께 따라 부르던 노래. 장국영은 스타를 넘어 우리의 청춘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를 단순히 비극적 죽음을 맞은 배우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아시아 대중문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순간과 동시에 가장 아픈 순간을 모두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면성 덕분에 그는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듣고 싶은 다른 이야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장님, 나이슈샤.